잠깐만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친구 약속 깨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만나러 가야죠. 그러면 우리 축하하는 의미로 우리 같이 밥 먹어요 라든지 이런 제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날짜까지 잡아버립니다. 여자도요, 이런 식으로 자기 표현이 요즘에 확실하기 때문에 명확합니다. 얼마나 능동적으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약속까지 잡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성욕이 강한 여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성욕이 강하다는 게 단순히 성의 빈도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성에 대한 욕구가 많은 겁니다. 성적 충동을 자주 느끼고 성적인 만족에 대한 욕구가 높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인 상상이나 판타지를 자주 갖고 있는 경향성을 말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성관계가 많다는 뜻은 아니에요. 통제력이 높으면 성관계가 많지 않아요. DSM-5의 성행동 중독과는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성중독은요, 하루에 막 2번씩, 3번씩을 해야만 하는 중독을 말을 하는 거고요. 성욕이 높다는 건 말 그대로 건강한 영역입니다. 아주 건강한 영역이에요. 되게 재미있게도 호르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남성도 여성 호르몬이 좀 더 많이 분비가 되는 사람들이 성욕이 높아요. 여성도 남성 호르몬이 조금 더 분비가 되는 여자들이 성욕이 좀 더 높습니다. 여성으로 봤을 때 남성 호르몬이 분비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남성 호르몬은요, 경쟁을 하고 경쟁에서 살아남고 권력욕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열심히 일에 대한 욕심이 있다, 이런 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그렇게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성욕에 대해서도 사실 이렇게 내가 테스토스테론 조금 있는 분들이 좀 더 성욕이 스스로 강할지라도 자기 통제력이 높으면 행위가 많지 않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여자가 여성 호르몬이 높잖아요. 에스트로겐이 되게 높잖아요. 그러면 몸매와 얼굴 자체가, 피부가 하얗고 허리가 잘록 들어가고 골반이 이렇게 딱 나오고 가슴도 이렇게 큰 여성분, 정말 누가 봐도 너무너무 몸매 예쁘고 예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성욕과 관계없이 남자의 대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성과 관련되어 있는 기회가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얘기는 자기 통제력이 조금만 낮으면 이분들도 성과 관련되어 있는 관계가 많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욕이 강한 여성에게 어떤 특징이 있느냐, 되게 재밌게도 성욕이라고 하는 게요, 욕구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관계에서 오가즘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성욕이 높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그 얘기는 성관계를 통해서 오가즘을 느껴본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 그러면 성욕이 생길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욕이 높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오감이 민감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간지럼을 잘 타면 거기가 데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이 민감한 사람들은, 시각이 민감하면 상대방의 예쁜 외모, 예쁜 몸매, 혹은 남성적인 매력, 이걸 보면서 마음이 이렇게 살짝, 시각이 발달해 있으니까 살짝 흔들릴 수 있겠죠. 근데 뭐와 좀 더 관련이 있냐면 촉각과 관련이 좀 더 있어요. 촉각이 뭐냐면, 이런 지금 이 피부에 대한 촉각만 촉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가즘을 느꼈을 때, 오가즘을 느끼는 그 공간들, 질이라든지 아니면 남성의 페이스라든지 이런 게 다 촉각이잖아요. 이 촉각이 예민한 사람들은 당연히 성욕을 좀 더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좋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좋은 것을 지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 촉각, 후각 등 감각에 민감한 사람들이 좀 더 성욕이 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옷의 감촉, 향기, 스킨십, 이런 것들에서 쾌감을 더 빠르게 느끼기도 하고요. 이 성욕과 관련된 이런 도파민이라든지 세로토닌 수용체 밀도와 관련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분들이 성욕이 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오히려 성욕이 있다라는 건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자기인식 능력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자기인식 능력이 왜 좋으냐면, 성욕이 높은 사람들이 자기 몸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자기의 외모나
자기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성욕이 강해지는 경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자기 효능감이 높아서 성적 표현, 성과 관련된 대화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원활하게 대화도 가능하고, 그리고 나는 이게 좋아 저게 좋아 라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명확하게 표현한다는 게 성적인 관계에서는 사실 우리가 신음으로 표현하잖아요. 나 이거 좋아 나 저거 좋아 이렇게 표현 안 한단 말이에요. 신음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을 잘하고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욕이 높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개방성과 충동성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이 개방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새로운 공간에 자주 가고, 그리고 새로운 음식을 먹고,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 개방성이거든요. 근데 이 개방성이 높은데 충동성이 높아요. 나 이거 너무 좋아. 그러면 쭉 직진하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성욕이 높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성욕과 함께 성관계가 같이 가겠죠. 그래서 개방성과 충동성 그리고 외향성이 높다라는 건 사람들하고 자주 만날 기회가 높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결합하잖아요. 그러면 성욕도 높지만 성 횟수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고 감정 표현에 거리낌 없으신 분들이 많다. 그리고 이렇게 성욕이 높으신 분들을, 여자분들을 보면요, 자기 위로를 잘해요. 근데 자기 위로를 잘한다라는 것만 보면, 자기 위로 잘하면 와 많겠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남자분들이 어떤 좀 두려움을 갖고 있냐면, 여자가 자기 위로를 하면 내가 그 스토리를 이길 수 있겠어? 그래서 무서워해요. 근데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자가 자기 위로를 한다는 건 오히려 자기 존중감이 높은 편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 존중감이 낮으면 자기의 외로움, 그리고 자기의 그런 혼자 있음, 그리고 성을 통해서 남자를 끌어들여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서 남자와 성적인 접촉이 더 잦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자기 위로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외로움을 느낀다거나 느끼더라도 통제력이 높으니까 스스로 해결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성심리학이란 분야가 있습니다. 성심리학에서는요, 자기 위로를 권장을 해요. 왜 자기 위로를 권장하냐면, 자기가 어떨 때 느끼는지, 어느 시기에 느끼는지, 언제 을 느끼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자기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자기 신체에 대한 좋은 감정을 많이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위로 자체는 괜찮은 영역이다. 그래서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위로를 하면서 성적인 상상을 하고 부정적인 요소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오히려 위험하냐면 성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거리낌 없이 할 수 있거든요. 남녀든 혹은 애인이든 남편이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약간 선비 기질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뭐 정숙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성에 대한 이야기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든지, 아니면 여자는 정숙해야 돼라든지, 이런 생각이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편견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건강하지 않게 불건강하게 터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자꾸 은밀해지고 비밀스러워지고 그러면서 자꾸 안 좋게 흘러가는 거죠. 차라리 건강하게, 그리고 양지로 끌어올려서 차라리 자기 위로 하는 거, 이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건강한 쪽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성적인 욕구는 본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욕구를 억누르거나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회피하거나 이런 것들이 훨씬 불건강한 거다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성적인 욕구를 해소를 잘 하잖아요. 그럼 스트레스가 해소가 잘 되고, 그리고 자기의 심리적인 그런 불안이라든지 아니면 분노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성 해소와 함께 같이 해소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심리 연구들을 보면 쌤이라고 해서 뭐 우리 다 알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마조히즘, 사디즘 뭐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되게 불건강하거나 아니면 변태 이렇게 보는데요. 남녀가 그런 성향이 둘이 맞아서 둘이 그런 행위를 통해서 만족을 한다. 이것도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실제로 연구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성게인 바닐라라고 하는데요. 바닐라도 옳고 쌤도 옳다. 그래서 올바르게
를 통해서 해소를 할 수 있다면 그건 건강한 거고, 오히려 억압하고 억제하고 회피하고 모른 척하면 훨씬 불건강해서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욕은 잘 해결하시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성욕이 높으신 분들, 여성분들이 이런 판타지나 성적인 상상도 잘하고요. 그리고 자기 표현도 잘하기 때문에 남녀 간의 연인 관계에서도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욕이 되게 높으신 분들 중에서 성과 관련해서 좀 오픈마인드이신 분들이 있어요. 애정이 없어도 가능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감정하고 성을 분리해서 보시는 분들, 섹슈얼리티가 좀 더 강하고 그리고 개방성이 강하면서 이런 충동성이 좀 강하신, 이러면서 성하고 애정하고 분리하시는 이런 분들은 성 횟수도 많겠죠? 이런 분들은 굳이 안 합니다. 언제든지 남자로 불러들일 수 있는데 굳이 를 왜 합니까? 그래서 애정 없이도 성적 접촉이 가능한 분들도 있다. 하지만 성욕이 높다고 해서 누구나 이런 건 아니다. 그러니 여자분이 성욕이 높다고 남자분이라고 아무하고나 잘 거라고 상상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 성욕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오해하시는 분들 중에 첫 번째가 짧은 옷을 입거나 아니면 달라붙는 옷을 입거나 리액션이 크거나 성적인 농담을 잘하면 이런 분들이 성욕 높을 것이다, 쉬울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데요. 짧은 옷을 입거나 달라붙는 옷을 입는 건요, 몸매가 좋아서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분이 훨씬 이런 옷을 많이 입는 거지 성욕과 전혀 무관합니다. 리액션이 큰 건요, 외향적인 사람인 거지 성욕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성적인 농담을 잘한다는 건 오히려 자존감이 높고 성과 관련된 열등감이라든지 억압이라든지 없고 자기 표현을 잘하는, 개방적인 표현을 잘한다는 거지 성욕과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성욕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나 말투보다 이 성과 관련되어 있는 내 욕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리고 내 감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와 관련이 있다. 여기에서 아마 가장 빠른 건요, 간지럼 잘 타? 아니면 이렇게 침을 놨을 때 앞을 더 많이 느껴? 이런 거에 훨씬 더 밀접하게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회는요, 여전히 여성의 성 욕구와 성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건강한 성적인 욕구를 가진 여성들이 훨씬 더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남성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 관련된 대화를 하면 저 사람은 되게 성욕이 강할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하거나 해플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해프거나 성욕이 강하다는 게 아니라 건강하다, 오히려 성과 관련돼서 균형 있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여성의 성욕이 강해지는 시기가 따로 있을까요? 있죠. 남자분들이 좀 잘 모르시는 게 뭐냐면, 남자분들은 남자분이 좀 더 여자에 비해서 성욕이 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성욕이라고 하는 게 빈도의 차이거든요. 강도와 빈도예요. 근데 강도로 봤을 때는 남녀 둘 다 상관없이 강도는 사실 여성이 더 셀 수 있어요. 왜냐면 따짐을 느꼈을 때 남자가 느끼는 것보다 여자가 느끼는 게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강도는 여자가 더 셀 수 있지만 빈도로 봤을 때 남자가 빈도가 훨씬 더 자주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40대가 돼도 주 1회 정도는 성관계를 해야 된다고 느껴요. 그러면 40대가 주 1회면 30대는 몇 회일까요? 주 2, 3회고요. 20대는 하루에 3번씩이라는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바로 빈도의 차이다. 그렇다면 남자가 느끼는 빈도는 주 1회에서 2회 정도가 기본 평균이라면 여자는 어느 정도 될까? 왜 여자가 남자보다 성욕이 없어 보일까를 보면 여자의 성욕의 빈도와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가 성욕이 높아진 시기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여자는 호르몬의 노예입니다. 배란기를 잘 살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생리 주기를 체크하세요. 그래서 생리 주기를 체크하셔서 생리 전과 후가 여성이 성욕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어떤 여자는요, 생리 중에도 성욕이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리 언제 해 했을 때 여성분들이 생리통이 심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생리통이 심한 분들은요, 당연히 이 시기에는 성욕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생리통이 심하신 분들은 거의 5% 정도밖에 안 돼요. 5%, 7%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은 생리통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생리통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95%의 사람들은 생리 전, 2, 3일 전, 생리 후, 2, 3일 후, 요때가 가장 강하고요. 실제로 요거를 학문적으로는 배란기를 중심으로 계산해라라고 얘기하는데요. 배란기 전후 며칠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배란기가 언제냐면 생리가 끝나고 나서, 사실 생리하고 다음 생리 중간이 배란기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생리가 끝나고 나서 일주일에서 5일 이내가 배란기가 시작이 돼요. 그럼 생리가 끝나고 난 이후가 성욕이 굉장히 높겠죠? 인간은요, 굉장히 오묘하게 태어났습니다. 왜 오묘하게 태어났냐면 종족 번식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남자는 정자가 생성이 되고 여자는 난자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정자는 종족을 굉장히 많이 뿌리라고 만들어져서 정자는 28일 주기로 계속 수억 마리가 생기잖아요. 이거는 종족을 많이 번식하라는 신의 섭리고요.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난자가 생겨요. 그러면 네 자식 하나는 네가 온전하게 무조건 지켜내라 라는 신의 섭리예요. 그러면 여자는 언제 가장 성욕이 높아야 될까요? 배란기겠죠. 근데 배란기에 딱 성욕이 높으면 임신이 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 성욕이 높아야 되냐면 배란기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이 성욕이 높아야, 남성의 정자가 건강하다면 이 여성의 질 안에서, 자궁 안에서 머무르다가 난자가 뿅 하고 생겼을 때 바로 달려들어서 임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란기 바로 직전, 생리가 끝난 후 며칠 이내가 사실 가장 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배란 시점 전후 며칠, 대략 주기가 12일에서 16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되게 연구 결과가 이게 맞아라고 할 정도로 정말 신비로운 연구 결과가 뭐냐면, 여자가 배란기가 되면요, 얼굴이 예뻐집니다. 입술이 붉어지고 볼이 붉어지고 그리고 눈이 반짝반짝해져요. 요거 생각해보면 뭐하고 연결돼요? 화장하고 연결돼요. 여성의 화장은요, 배란기 때 예뻐지는 얼굴에서부터 시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배란기가 되면 훨씬 더 예뻐지고요. 특히 여자가 배란기가 되면 능력 있는 남자한테 훨씬 더 호감이나 관심을 더 많이 갖고요. 여자가 배란기가 되면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져서 남자가 얼마나 좋은 물건을 갖고 있는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를 더 잘 기억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신의 섭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모든 여자에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욕이라고 하는 게 체력하고도 같이 가기 때문에, 체력이 약하신 분들이라든지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당연히 성욕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자는 막 헬스를 해서 막 몸이 너무 좋아서 체력이 너무 좋은데 여성은 되게 약해요. 그러면 체력적인 차이 때문에 남성은 더 많은 성욕을 느끼고 여자는 성욕을 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이렇게 약해 보이는 여성분들에게 남성은 보호 본능이 자극되고 더 매력을 느낀다. 그래서 왜 여자들은 성욕이 없어요? 성욕이 없어 보이는 여성들에게 남성분들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성이 여성에게 그렇게 대시를 하고 데이트하려고 노력하고 남자가 더 노력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자 여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신의 섭리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심리학자인데 왜 신의 섭리를 얘기하느냐,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남녀의 차이가 이렇게 생겨났어요. 이거는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여자가 일부러 갑질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남자한테 일부러 불이익을 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에서부터 남녀의 연애가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가, 여자가 성욕이 되게 올라올 때가 언제냐면 잘 자고 일어났을 때. 그래서 충분한 수면, 충분한 잠을 잘 잤을 때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언제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사이가 나빠지냐면,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가 딱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섹스가 시작이 돼요. 왜 이때 섹스가 시작이 되냐면,
아이가 딱 태어나면 아이는 10분에 한 번씩 자다 깨서 그 우유를 먹고 분유를 먹고 또 자고 10분에 한 번씩 깨서 자다가 10분이 20분 되고 20분이 30분 되고 30분이 50분 되고 50분이 1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는 10분밖에 안 자요. 20분밖에 안 자요. 근데 그것도 규칙적이냐? 규칙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엄마는 눈 떠서 아이가 젖 달라고 하면 젖을 줘야 돼요. 이렇게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계속 아이를 케어를 한단 말이에요. 잠을 잘까요? 잠 못 잡니다. 잠을 못 자면요, 사람이 정신병에 걸려요. 실제로 이 뇌척수에게 잠을 안 자면 찌꺼기들이 막 생겨요. 잠을 자면 이 찌꺼기들이 싹 사라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잠을 안 자는 심리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3일, 4일 쌓일수록 환상이 보이고 헛소리가 생기고 그러면서 결국 정신착란이 일어나요. 그 정도로 인간에게 있어서 잠을 못 잔다는 건 생존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분들은 출근을 하여 있는 사이에 와이프가 잠을 자는지 안 자는지 아이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밤에 잠 충분히 자고, 와이프들이 보통 남편 좀 배려하느라 잠 재우거든요. 자기 잠 충분히 자고 와이프는 잠 못 잤는데 까지 요구해. 잠을, 예를 들어서 남자분들 다 군대 갔다 왔으니까 군대 가서 밤새 당직 썼는데 여자가 와서 자자고 그래. 그기나 되겠어요? 안 되거든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는 남자가 요구를 하면요, 여자는 이게 사람인가 짐승인가 이렇게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는 섹스로 넘어가는 커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재우는 건 되게 중요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난 잠자리를 와이프랑 하고 싶어 그러면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아이를 온전히 안고 나가세요. 와이프 집에서 자게끔 하고 데리고 나가던가, 아니면 집에서 아빠가 아이를 하루를 풀로, 주말에 하루 풀로 보고 와이프를 뭐 호텔이든 방 하나 잡아주고 가서 재우세요. 푹 자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 때 아이를 재우고 성관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문제 안 생깁니다. 잠을 잘 자야 성욕이 올라온다. 요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가 뭐냐면, 여자는요, 남녀 간의 관계가 신뢰가 있고 그리고 관계가 따뜻하다고 느끼고 안정감이 있을 때 성욕이 생겨요. 남자는 여성의 외모라든지 몸매라든지 이런 걸로 성욕이 생기겠지만, 여자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구나를 느낄 때 성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 같은 경우 특히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내가 예를 들어서 아이 보느라 잠을 못 잤어. 아이만 봐줘도 사랑이 샘솟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봐주면서 사랑도 샘솟고 그러면서 남자가 원하는 것도 얻고, 요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싸웠는데 성대로 풀려고 하신 남자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더 악화됩니다. 싸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풀고 마음을 풀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자의 욕구는요, 이 마음이 풀어져야 되고 친밀감이 마음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원래 싸우면요, 벽이 생긴다고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래서 싸움 이후에 로 넘어가면 꼭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자는 남편한테 강간당한 느낌이 든다는 표현들을 실제로 많이 해요. 그래서 마음을 풀어주고 난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마음의 친밀감이 곧 성욕으로 연결된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가, 여자분들이 술 마신 날도 성욕이 올라와요. 왜 성욕이 술 마신 날 올라오느냐? 술을 마시면 전두엽 기능이 마비가 되면서 자기 통제력이 약화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기 통제력이 약화되면, 그러면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여성분들이 성욕이 있더라도 성욕을 표현한다거나 혹은 성욕을 느끼면 죄악시되는 그런 문화, 혹은 숨겨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 표현을 좀 잘 안 해요. 물론 남자분들은 표현을 안 하지만 여자분들이 좀 더 가까운 사이에서도 표현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 이 자기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원래의 성욕이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술을 마셨기 때문에 성욕이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두엽 마비로 술 마셨을 때 성욕이 강해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한 호감과 진짜 좋아하는 감정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시그널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까요? 남자분들이 되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여자들은 그냥 리액션 좋고 잘해주고 이게 그냥 사회성이거든요. 근데 이거 호감으로 착각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런 분 진짜 많았는데,
회사에서 어떤 직원이 자기만 보면 그렇게 웃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연애로 넘어가도 될까 막 이런데 여자의 사회성이 좀 호감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호감하고 진짜 좋아하는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단둘이 만나려고 해요, 여자도. 단둘이 만나려고 하지 뭐 셋이 넷이 만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남자분이랑 이제 썸을 타거나 좀 관심이 있으면 남자분한테 연락도 오고 막 연락하잖아요. 그러면 남자분이 이번 주에 토요일 날 뭐해요? 우리 뭐 핑계 대면서 나 이것 때문에 어디 갈 건데 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관심 있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친구 약속 깨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만나러 가야죠. 이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무리 바빠도 약속을 무조건 먼저 잡고요. 그리고 미루지도 않아요. 바빠 죽겠는데도 미루지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친구들을 만나더라도 친구들아, 언니가 썸남이 있잖니? 잠깐 갔다 올 테니 너희들끼리 놀아라 이러면서 친구들하고 약속도 깨요. 그래서 일정에 맞추고요. 남자분이 여기 되게 맛있는 곳인데 같이 갈래요? 막 이렇게 이제 핑계 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봐요.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저 이번 주는요. 토요일 날 몇 시가 되고요. 일요일 날은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평일날 돼요. 이런 식으로 날짜를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좋으니까 당연히 만나야 되고, 자기만 좋겠어요. 얼굴 보고 싶지. 그래서 진짜 좋아하면 그 사람하고 둘이 만나려고 일부러 스케줄을 잡고, 그리고 되게 자연스럽게 데이트를 하고 싶어 해요, 여자들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자가 관심이 있으면 카톡 이렇게 하다가 뜬금없이 사진을 보냅니다. 사진을 보내면서 저 여기 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에 있어 라고 하면서 말을 붙일 구실들을 좀 만들고요. 그리고 괜히 어느 맛집 링크들을 공유를 해요. 공유하면서 여기 되게 맛집이래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남자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가 맛집이에요? 저도 맛집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같이 가실래요? 데이트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냥 맛집이라고 저 여기 갔다 왔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잘 갔다 오셨어요. 맛집 같아 보이네요. 인테리어 되게 좋아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연애 못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남녀 불문하고 공통이에요. 그래서 관심 있다? 그러면 이번 주에 거기 근처에 가는데요. 뭐 하세요? 했을 때 무조건 시간부터 약속부터 잡는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번 주에 우리 만나요? 라고 해서 우리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우리.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회사에서 관심이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 이번 주에 출장이던데 보셨어요? 이런 단어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근데 만약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팀장님 이번 주에 출장이시던데 저랑 알고 계셨어요? 요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와 나를 분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하는데 둘이 출장 간다고 먼저 아는 척하네? 나도 관심 있는 거 아니야?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관심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정은 이래, 우리 이렇게 가는 거야, 우리 이번 주에 만나는 거야, 이렇게 우리라고 이야기를 단어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관계를 연결하려고 하는 나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내가 너랑 같이 하나로 묶었어라고 하는 자아확장성의 단어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남녀 공통이고요. 다만 한 가지 기억할 건 성격이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에 따라서도 표현이 다를 수 있고 문화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에 너무 집착해서 꽂히면 우리라는 단어가 입에 붙어있는 사람인데 착각할 수 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단어를 쓰는 경향성도 잘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약에 좋은 일이 만약에 했어요. 나 이번에 합격했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관심 없는 사람들은요. 오, 대박. 축하해. 축하드립니다. 이건 관심 없는 겁니다. 축하의 단어 한마디 들었다고 사람이 나한테 호감 있나 보다 이런 생각 절대 하시지 마세요. 정말 관심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출근해? 어디로 가? 연봉도 오르는 거예요. 이번에 합격하면 자격증 합격하면 연봉도 올라?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그리고 정말 관심이 더 있거나 정말 친밀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축하하니까 우리 축하 파티 하자. 내가 케이크 사줄까? 이렇게 축하의 계획을 세우면서 만남을 이 핑계로 만남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같이 밥 먹자라든지 그러면 우리 축하하는 의미로 우리 같이 밥 먹어요라든지 이런 제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날짜까지 잡아버립니다. 여자도요, 이런 식으로 자기 표현이 요즘에 확실하기 때문에 명확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능동적으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약속까지 잡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비언어를 잘 보셔야 돼요. 관심이 있으면 일단 아이 컨택은 당연히 늘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네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은 좋으면 눈이 자꾸 가고 아이 컨택이 되고요. 아이 컨택이 되면서 웃게 돼요. 좋으니까 웃음이 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이 컨택, 미러링.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는 행동을 자꾸 따라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쏠리면 나도 이렇게 앞으로 쏠리고 뒤로 가면 이렇게 뒤로 쏠리고 커피 마시면 나도 커피 마시는 거 따라하고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동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그리고 말투도 좀 비슷하게 가고 근데 빠르게도 비슷하게 가요. 그리고 또 앉아 있을 때 관심이 있으면 더 잘 듣고 싶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 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리고 리액션도 너무 재밌어요. 재밌잖아요. 그럼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리액션 되게 좋아지고 근데 이제 정말 이 사람이 나하고 정말 친밀감을 느끼고 가까이 있는 거를 편하게 생각하느냐를 볼 때 사회적 거리를 보는 게 좋은데요. 팔에서 요 거리 간격이 사회적 거리 중에서 가까운 거리에 속해요. 만약에 딱 서서 있는데 내가 그 이성 앞으로 한 발자국 딱 갔는데 상대방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나를 되게 친밀하게 느끼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내가 그 사람 쪽으로 한 걸음 딱 갔는데 이 사람이 한 걸음을 뒤로 밀어서 옮겼어. 그러면 사회적인 거리에 이 친밀한 거리 안으로 못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언어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 있는 게 원래 좀 관심이 있거나 호감을 느끼거나 그러면 자세가 좀 비슷해요. 그래서 상대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앞에 있는 사람 똑같이 이렇게 따라해요. 근데 나는 이렇게 가까이 가서 팍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뒤로 의자를 빼고 앉아 있다. 그럼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비언어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여자분들이 남자분이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뻐 보이려고 하는 사람의 무의식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옷매무새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단정하게 뭔가 이렇게 잡거나 아니면 머리를 자꾸 이렇게 쓰다듬어서 머리를 이제 매만진다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긴장이 되니까 손톱 같은 걸 이렇게 만진다거나 아니면 귀로 이렇게 꼽는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의 몸을 이렇게 만지면서 약간 긴장하고 있는 게 티가 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언어적인 것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톡 답장을 늦게 하는 여성은 100% 호감이 없는 걸까요? 이게 남자분들이 진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데요. 카톡 답장이 빠른 건 당연히 관심이 있는 표현일 수 있겠지만 성격상, 성향상 이 카톡에 일이 떠 있는 그 꼴을 못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카톡 답장이 빠른 사람은 그냥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 처리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인 거고 카톡 답장이 느리다고 해서 무조건 관심이 없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평소에 카톡 답장이 되게 느린데 오프라인에서 약속을 할 때는 약속을 되게 잘 지켜요. 그러면 그냥 카톡을 자주 못 보는 사람일 수 있다. 그리고 평소에 되게 빠른데 요즘만 좀 느려졌다. 그러면 요즘 바빠졌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평소에 굉장히 빨랐는데 요즘 많이 카톡 답장이 느려졌고 그리고 만나자고 했는데 만나지 않아. 그러면 호감이 떨어진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한두 번 정도 카톡 답장이 느린 건 사람은 누구나 바쁠 수 있고 그리고 확인 못할 수 있고 그리고 하다못해 씻을 때라든지 아니면 뭔가 급하게 운전을 해서 가야 될 때라든지 이런 때는 당연히 확인 못 하잖아요. 그럴 때까지 24시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한두 번 지연 정도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어떤 분들은 일부러 썸 단계에서 남자가 카톡을 보내면 일부러 4시간, 6시간 뒤에 답장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어장 관리라든지 뭐 본인 성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번 그런다. 그럼 진짜 성격인 경우 있거든요. 어떤 분은 여자분 중에 그 휴대폰 자체를 안 보시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항상 느리신 분들도 있는데요. 보통 이런 느린 패턴 때문에 썸에서 연애를 잘 못 넘어가시죠. 이런 분들은. 그래서 행동이 얼마나 지속적이냐, 패턴상, 그리고 얼마나 가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요런 걸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카톡의 내용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용에서 좀 늦게 예를 들어서 답장이 왔는데 미안해. 이번 주 너무 바빠. 그래서 내가 미팅이라서 답이 늦을 수 있어.라고 미리 보낸다거나 아니면 늦게 답장을 보내더라도 미안해. 미팅이 있었어. 라던가 이렇게 명확하게 이유를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단발성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카톡을 하면서 이번 주에 만나자라고 얘기했을 때 미안해. 이번 주에 못 만나. 다음 주는 어때? 그러면서 약속을 잡는다면 당연히 관심이 있는 거고요. 미안해. 나 지금 이번 주에 너무 바빴어. 그리고 다음 약속을 안 잡는다면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을 하는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그리고 특히 답장의 그런 밀도라든지 질이 되게 중요한데 응, 크크 이런 거는 관심 없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여자가 남자한테 답장을 쭉 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 너랑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그만 좀 얘기해. 이 얘기예요.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예의를 차리는구나. 아, 예의 있어. 사람 굉장히 좋네. 이러면서 예의 바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관심 없다는 뜻인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속도보다는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속도가 느리면 나도 관심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관찰을 잘 하셔야 된다. 이 사람이 정말 바쁜 사람인지 아니면 원래 성향이 이런 사람인지 단발성인지 패턴상 그런지 보셔야 되는 거죠. 세 번째가 행동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카톡 답장이 굉장히 느리지만 지금은 너무 바빠서 그런데 대신 토요일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일단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바쁜 척 하면서 약속을 안 잡는다거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럼 관심이 당연히 없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애착 스타일도 여기 안에서도 나옵니다. 만나면 굉장히 다정한데 메시지가 느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관계의 거리를 조절하는 회피적인 성향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빠르지만 만남을 미루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약간 불안감을 조성한다거나 아니면 상대를 시험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좀 불안정 애착 쪽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불안 애착이 좀 강해. 그러면 혼자 오버싱킹 하면서 이 사람은 왜 그럴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서 과해석하게 되고 그러면서 관계가 멀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패턴을 파악하시고 이 사람이 만나려고 하는지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지 메시지의 질은 어떤지 나를 신경 쓰는 건지 혹은 배려하는 건지 혹은 나에게 이런 자기의 생활들을 좀 오픈을 해서 설명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